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한전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하락에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체코 모멘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전기술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5년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한전기술을 매수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30-40%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제가 녹화했던 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다를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올라갔을 때 실적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7만 8천 원 사이에 혹은 7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박스를 돌파를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9만 8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요게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다시 2분기 단기 순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체코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정확하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3분할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있죠. 7만 원. 7만 원에서 정확하게는 7만 1,000원 사이입니다. 7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매수 타이밍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밑에 있죠. 밑에 6만 7,500원. 6만 7,500원. 이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은 6만 6천 원 부근이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7만 원에서 7만 1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후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라갔어요. 이때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7만 원, 7만 1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기 목표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9만 8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11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11만 원은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11만 7천 원대까지 오면서 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쭉 받아주고 있는 거죠.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서 역시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어떻게 잡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확인할 거냐면 7월 5일 날 매일경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시대인데 많이 올랐어도 믿어야 이 업종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그러면서 K 원전 5대 종목을 완벽 분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현대건설까지 5종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원전주의 주가 수익 비율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100배가 됐죠. 그 다음에 카메코가 146%,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34.5%, 듀크 에너지 18.6%, 비스트라 에너지가 4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22.3입니다. 한국전력은 3%인데 지금 한국전력을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살짝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 한전 기술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결국은 실적에 근거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 수익률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6.7%에서 30.5%로 2026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65.6 이익에서 12.4로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한전기술은 적자에서 20.5%로 영업이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PS 역시 상승은 하고는 있으나 8.7배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을 매수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현대건설도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급등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8% 수익을 거두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배가 올라갔던 것보다는 아직은 덜 오른 종목 안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20%가 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밖에 없어요. 오히려 한국전력과 한전 KPS 반등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던 대로 256% 상승을 했고 거기에 PER이 100배. 그럼 이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대건설도 208%가 올라갔어요. 지금 한전기술은 87.3% 상승을 했는데 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PER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는 거고, 뭐 한국전력 PER 3배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단기적인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한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전 KPS로 돈을 벌고 혹은 한전 기술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편에서는 더욱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스케일 파워가 적자 기업이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원전 사고를 낸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전 영업이익이 66% 급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내년이 12%로 떨어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한국전력을 중장기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올해 내년까지만 먼저 한전 기술을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3년에서 4년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반면에 한전기술은 상반기에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전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맡는다. 이번에 한전이 따낸 체코 원전 두코바니 5, 6기 설계 용역 사업 매출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수익이 날 게 한전 기술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가 운영을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2개가 더 있겠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부담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한전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지금 언제 매수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실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만했죠. 왜? 당기순이익이 585억에서 1068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은 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거 그러면은 까보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 2분기에 몇 배가 터지죠? 거의 7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659억이라고 하는 건 영업 외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영업액 수익이 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원래 용인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각이 되게 되면서 일회성 이익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게 700억이 넘습니다. 정확히 7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1분기에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맞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건 역시 체코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수익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런데 2분기에 실적이 점점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4분기에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2배가 넘죠.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38에 24, 3이 6이니까 3배가 늘어나고요.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역시 지배 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2.5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나오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피보나치라는 걸 그어봤어요. 피보나치가 반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 여력이 있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8%는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50% 반등을 지금은 기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0% 반전에서는 1차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61.8이죠. 원래는 61.8 부근이 이전에 저항에서 지지가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에 2차 매수 타이밍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건 역사적인 신고점은 한 번은 더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원전 축소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난 거고, 제 예상은 역사적 신고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가 14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8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해야지만 80% 이상 내년 상반기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올해까지 본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50% 수익이 충분히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년에 한국전력을 다시 봐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정확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역사적 신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다를 거예요.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매수 타이밍을 나는 매수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위에 있죠. 010-6500에
0659 있죠.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010-6500에 0659로 한전기술이라고 보내주시면, 한전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두 번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 밑에 자동 문자라고 있죠. 여기에도 역시 한전기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